집안을 뒤덮은 곰팡이의 습격.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아닐 수 없는데 이를 무찌르기 위해 출동한 이가 있었으니 곰팡이 파이터가 맞겠죠?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저 터지니까요. 곰팡이 완전 정복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른다. 집안의 빈틈이란 빈틈은 모조리 봉쇄. 정신병처럼 꼼꼼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집착이 없으면 이 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숨막히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잡힐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곰팡이를 잡아 돈을 버는 수영 씨의 건강한 집 만들기 대작전이 펼쳐집니다. 만인의 기피 대상 1호 곰팡이만을 찾아다니는 오늘의 주인공. 저기 밧줄 하나에 매달린 채 아슬아슬 작업이 한창인데요. 현장을 찾아가니 베일에 쌓인 모습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용도실 창틀을 자르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들. 분위기가 제법 심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자, 집중. 살살 한번 밀어봅시다. 창틀을 안쪽으로 떼는 것이 관건입니다. 두 손은 이쪽으로 와서 당겨, 뒤로 와서. 초긴장 상태 속에 창문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 협동작전. 한 번 더. 한 시간여의 사투 끝에 창틀 해체 작업이 어렵게 마무리됐는데요. 이제야 한숨 돌립니다.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시길래? 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곰팡이 닥터, 집을 고쳐주는 하우스 닥터. 병든 집을 치료하는 곰팡이 사냥꾼 김수형 씨입니다. 작전 수행에 앞서 위풍당당 다용도실을 차지하고 있던 세탁기를 드러내는데요. 거뭇거뭇 쾌쾌한 냄새로 벽면을 잠식해버린 곰팡이가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을 따라 벽 전체로 옮겨 붙은 지 오래. 틀어져가지고 이게 쳐졌어. 창틀이 어긋나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창문이 문제였습니다. 70% 이상의 습도에서 번식하기 쉬운 곰팡이에게 다용도실은 최적의 장소. 겨울에 이게 얼어서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날이 추워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시타를 틀어놨죠. 그랬더니 전기 폭탄 맞은 거. 세탁기 어는 게 바로 안 울어요. 네, 세탁기 어는 문제가 바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뭐 방수 안 되는 사람이 불러서 했거든 곰팡이 난다고. 근데 얼마 있다가 그냥 또 나타나요, 저기? 호남 하면 똑같은 거죠. 애들이 와도 이상하게 우리 집만 오면은 이 알레르기 기침하고. 35도를 웃도는 날씨에 진행된 곰팡이와의 한판 승부. 벽면에 친환경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주자 금세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찹니다. 방독면 쓰세요. 자, 안 돼. 방독면 쓰세요, 빨리. 눈은 맵고 목은 따끔따끔 화생방 훈련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탄 맞은 것 같아. 저희 회사에서 한 달 버티면 걔는 성공하는 애들이에요. 아, 그래요? 약품이 스며들면 일일이 솔로 문질러 곰팡이를 닦아내는데요. 100%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고된 작업.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는 것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나 막 눈물이 나는데?
얼마 됐는데요? 이거 열흘 정도요? 한 달 버티기 힘들던 것 같은데? 100일은 버텨봐야지. 아, 100일은? 신입사원의 젊은 패기와 열정이 더해져 곰팡이가 깨끗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장마철이 지나서 이거보다 몇 배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올 겨울을 날 수 있는 단열 공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 푸시력이라도 있는 걸까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벽면 안쪽의 곰팡이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해 줍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근데 저렇게 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별 하나 공사 다 하시고 따라다니시면 도망가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별 몇 개가 만점인데요? 별 5개. 일단 별 하나 코스라니 편안하게 지켜볼까요? 특별 주문 제작한 창틀은 실리콘을 이용해 벽체에 탄탄히 고정시켜줍니다. 저기 좀 한번 더 봐줄 수 있을까? 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는 꼼꼼함이 돋보입니다. 곰팡이 제거 다 하셨고, 그럼 이제 끝나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아니 이제 시작이라고요? 곰팡이가 다시 안 피게끔 하려면 결로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거고 결로 단열 공사를 반드시 해야지만 되는 거죠. 단열 시공을 통해 곰팡이가 잘 생기는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주된 업무. 벽체에다가 2종 단열재라고 해가지고 하얀색 EPS 단열재에다가 흑연을 섞어 놓은 거예요. 외부와 접촉해 단열이 취약한 벽면에 빠짐없이 붙여줍니다. 일반 EPS 단열재보다는 뭐 30% 이상 열 효율이 좋다고 봐야죠. 강도가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 정도의 강도. 거기에 아낌없이 뿌려주는 정체불명의 물질. 생크림 같은 이건 대체 뭐죠? 폼, 우레탄 폼. 우레탄 폼으로 붙이면 접착의 용도도 있고 건물과 이 단열재가 너무 밀착하지 말라고 붙이는 띄움의 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판을 시작을 끝난 거 아니에요? 단열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겹겹이 하려고.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그재그로 단열재를 덧붙여주는데요. 빈틈을 주지 않는 그만의 전략입니다. 저것만 하는 회사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하실걸요? 소비자의 생각을 깨기 힘든 게 뭐냐면 곰팡이는 원래 생기는 거야. 그리고 곰팡이 좀 생기면 어때? 원래 그냥 닦으면서 사는 거지. 그리고 절대 못 잡아. 그 생각을 깨기가 제일 힘들어요. 곰팡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지난 10년. 꼼꼼함이 자산이 됐습니다. 틈새를 보면 막 못 참으세요? 네, 그렇죠. 틈새를 보면 못 참죠. 요만큼의 빈틈만 생겨도 다시 그 안으로 습기가 빨려 들어가고 문제가 다시 또 생긴다면 공사 하나만 하게 아니겠어요? 그의 사전에 대충이란 말은 없습니다. 한 100kg 나와요? 100kg?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뭐하니? 비실비실 힘 못 쓰는 제작진 앞에 남자다움을 뽐내는 수형 씨. 근육남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불연제 단열재만 붙이면 불나면 안 되잖아요. 몇 겹이 몇 겹? 계속 들어갑니다. 두 겹의 단열재 위에 올려지는 또 한 장의 석고보드.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것이 낫다는 신념 아래 붙이고 또 붙이는데요. 옷을 여러 겹 껴입어 체온을 유지하듯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입니다. 영하 10도에서 들어오다가 단열판을 한번 만나요. 그럼 단열판이 한번 딱 만나면
영하 5도로 죽었어요. 촘촘한 구조에 막혀 극소량의 찬 공기만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내외 온도차로 물방울이 생기는 결로 현상의 원인을 해소해 줍니다. 그때 석고보드 자르기에 여념이 없는 입사 11차 신입사원 준영 씨. 콘센트가 설치될 곳에 구멍을 뚫었는데요. 실력 한번 지켜볼까요? 큰일 났네. 왜? 이쪽으로 1cm 갖고 갔어요. 97 잘렸어요. 왜 97을 잘라? 59라고 적어놓고 갔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아직 감이 안 옵니다. 앞으로 보름간 네. 칼을 잡지 말거라. 네. 우리 회사하고 인연을 맺은 건 한 1년 정도 됐는데 협력업체.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철거하다가 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더 섬세한 면이 필요하니까 그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우면 이 세상에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꼼꼼하게만 하면 돼. 인내심은 필요하지. 콘센트 안쪽의 빈 공간도 단열폼으로 촘촘히 메웁니다. 콘센트 메꾸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거야. 저도 처음 봐요. AS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자꾸 누전이 된다는 거예요. 별로가 이 안에 생기더라고요. 저 안에. 그러니까 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 저희가 콘센트 단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습기가 생기는 곳이라면 어디든 철벽 방어에 나서는데요. 매끄럽게 마감한 표면에 기능성 페인트를 칠해주면 단열 시공이 끝이 납니다. 단열을 페인트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해요. 단열 페인트만 바르기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아야 되는데 그냥 소화제만 주는 거죠.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하고 버티면 그 단열벽지 안에서 썩어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해서 안에부터 걸고 살짝 돌아서 턱 놓는 거야. 그동안 재구실을 하지 못했던 창문까지 새로 달아주면 바람이 잘 통하는 깔끔하고 깨끗한 다용도실로 탈바꿈했습니다.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인 결로 현상. 튼튼한 단열로 예방할 수 있는데요. 하루에 2번 환기도 잊지 마세요. 끝냈고요. 제가 사진으로 넣어드렸죠? 긴 시간 스트레스의 주범이었던 곰팡이와 이별할 생각에 속이 다 후련합니다. 겨울이 이제 기대되는 거죠. 이제 그 결로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제. 그리고 이제 손주들도 기침도 안 하겠죠. 아파트 다용도실을 단열 시공에 벌어들인 돈은 총 295만 원. 네, 저희 들어갔어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고객 반응에 돌아가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번에 의뢰가 들어온 곳은 원룸. 일주일 전까지 생활했던 공간이라기에는 구석구석 성한 곳이 없습니다. 바퀴벌레들이 방역을 했는데도 방역업체 불러서 방역을 했는데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 옆집으로 또 다 바퀴가 이동을 하니까 아마 방역에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실 거예요. 직원들한테 공사 맡기기가 참 미안하네. 붙박이 가구 철거 작업이 먼저 시작되고 바퀴벌레의 습격에 직원들도 놀라긴 마찬가지. 이런 데는 처음 봐요. 곰팡이 심한 데는 가봤는데 이렇게 바퀴벌레는 못 봤어요. 기존에 붙어있던 단열재를 떼어내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안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각종 세균의 온상이 되어버린 벽면. 돈은 돈대로 쓰고 집도 망가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집은 문제가 한번 발생이 돼서 이거를 단열 공사를 따로 하신 거예요. 벽지를 좀 제거하고 곰팡이 제거도 완벽하게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이 물기
여름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젖어 있어요. 겨울에는 얼어 있고. 기존에 지금 습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다 무조건 붙여가지고 그런 거고. 잘못된 단열 공사가 오히려 집을 병들게 한 주범이 됐습니다. 공기 중에 쉽게 퍼지는 곰팡이균,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요. 매일 곰팡이를 찾아다니지만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건강에 정말 안 좋으시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오래 살려고 봐도 온갖 좋은 걸 많이 먹어요. 오, 15개. 근데 이런 집이 한 1년에 한 10번 있어요. 보통은 다 별 3개, 2개. 기본부터 다시 하는 단열. 기본에 충실한 단열. 기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집을 만드는 지름길인데요. 벽면의 이물질을 모두 긁어낸 뒤 두 차례에 걸쳐 곰팡이 뿌리까지 확실히 제거해줍니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생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곰팡이 벽지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탁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거의 지하실이라든가 그런 이제 잘 수분이 안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벽지에 묻어있는 미생물을 채취한 뒤 일주일간의 배양 과정을 거쳐 얼마나 많은 곰팡이균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3가지의 병원성 곰팡이균이 검출됐습니다. 병원성 곰팡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있는 것조차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호흡기성 감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천식이 발병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염증을 일으키는 부비동염이라든가 폐렴 같은 그런 염증성 질환들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항균 처리까지 말끔하게 끝낸 원룸에선 단열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이고, 됐어. 기습적으로 신입사원의 실력 점검에 나선 수형 씨. 이거부터 좀 웃기지? 너 강승료를 날 줘라. 내 월급. 강습이에요? 그럴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가고 나중에 길이 잡혔을 때 힘을 줘. 후반 작업을 위해선 매끄러운 마감 처리도 중요합니다. 나가서 차리고 싶다 그러길래 1년 배우라고 했죠. 1년이면 할 수 있어. 왜냐면 엑기스만 가르쳐 주니까. 내가 10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배운 걸 엑기스만 가르쳐 주잖아. 일은 엄청 넘쳐나는데 줄 데가 없어.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럼 협력업체로 가면 얼마나 좋아. 건물들이 노후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아직 저희한테. 그분들이 나중에는 다 똑같이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도 나중에 실수를 하게 되는 곰팡이가 생기면 여기를 또 부르시겠죠.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뛰어든 건데요. 수영 씨는 자신이 터득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그냥 살짝 놔둬. 그렇게 해서 붙이게. 그리고 5분 뒤에 다시 눌러주면서 확인하고. 맨 땅에 헤딩하듯 독학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단열 페인트로만 공사를 하기도 하고 공법을 여러 번 바꿨는데 그것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외부 온도가 마이너스 되더라도 실내 온도는 최소 20도 이상 유지를 하니까 결로도 안 생기는 것이고.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결과 자신만의 정답 노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위에 손길이 닿으며 새어나가는 열을 잡아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공사를 화면이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공사를 안 한 벽이 이렇게 높이 온도가 있어요. 단열은 완벽하게 됐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실내 공기 흐름을 촬영한 결과 시공 후 열이 완벽하게 차단되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곰팡이 원룸을 털바꿈에 얻은 수입은 560만 원입니다. IMF가 지나고 집안이 거의 그냥 풍지박살 났을 때였거든요. 그 풍지박살 나서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돈 탈탈 털어서 그냥 차표 한 장, 그때 한 무궁화호였나, 그 5,000원짜리 티켓 하나 딱 끊어서 이제 올라왔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에 쫓기듯한 군대에서 취득한 경비 지도사 자격증으로 취업에 성공한 수영 씨. 내가 청소업체에 투자를 좀 했는데 자네가 좀 맡아주겠나?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 무렵 당시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던 청소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 자신의 회사를 차려 독립을 선언합니다. 빚이 꽤 많았죠.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계속 똑같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건비밖에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쉬지 않고 일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던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1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곰팡이 좀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물론이죠. 그렇게 시작된 곰팡이와의 인연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와, 정말 감쪽 같아요. 곰팡이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곰팡이를 안 피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주부들의 고민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한 곰팡이제를 쓰고 이래서 약품을 쓰다가 보니까 곰팡이가 왜 피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습기와 결로 때문에 생기는구나 라는 답을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열 공사를 하게 된 거죠. 생각을 뒤집는 발상의 전환으로 청소업의 한계를 뛰어넘은 수영 씨. 남들이 생각지 못한 작은 틈새를 비집고 돌아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물 창고입니다. 봄 창고예요? 단열 자재 쌓아놓는 곳이에요. 단독주택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아, 여기 시장 집이에요? 네, 저희 집이자 사무실이에요. 스케일 한번 엄청납니다. 되게 럭셔리해요. 100평이에요. 땅은 200평. 널찍한 정원에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까지. 그거 참 탐나네요. 잠깐만, 아빠 옷 지저분해요. 둘째 딸이에요. 아, 둘째 딸이에요? 아빠. 쌍둥이. 안기 보세요. 안기부? 안기부 무슨 안기부야? 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으리으리한 3층 주택의 면모를 한번 감상해 볼까요? 복층 구조로 높은 천장이 돋보입니다. 단열 연습장이에요. 단열 연습장. 네. 왜요? 일단 여기는 이제 단열 페인트 마감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단열 벽지 마감한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 빛을 이제 열 반사하고 이런 효과가 있는 단열재예요. 항상 우리 집부터 먼저 공사를 해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고객들한테 가는 거죠.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원래는 복층 그 2층이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냉기가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막는데 실용성을 좀 더하기 위해서 책장을 좀 썼어요. 열 차단을 한 거죠. 쌍둥이 딸을 낳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직접 리모델링한 갑부의 러브하우스. 곳곳에 포근함이 넘칩니다. 그동안에 여기 난방비 영수증
지하실을 포함해 4개 층의 심야 전기 난방비는 77만 원에서 단열 시공 후 54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30%의 절감 효과를 봤다니 그것 참 놀랍습니다. 커튼이나 이런 거 다 쳐도 이렇게 커튼이 날릴 정도로 좀 있었거든요. 훨씬 따뜻해지고 이제 거실에서도 다 같이 자도 전혀 겨울에는 이렇게 춥지 않아요. 단열 연습장이라는 갑부의 집. 겨울철 실내 온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가족의 행복 지수도 덩달아 높아졌다고 하네요. 여기는 저의 방이자 사무실입니다. 퇴근 길이는요? 후에도 각종 고객 상담과 공사 그냥 내역 이렇게. 정리로 네. 눈코 뜰 수 나가는 없이 게 50mm 바쁜데요. 100mm YT, 100mm YT 50mm.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현금 영수증 다 끊어주시고 네. 처리해주세요. 원래 현금영수증 사오셨어요? 네. 네네, 이런 거는 제가 사무일 좀 봐요. 잘해요. 직원 쓸 여력이 없으니까. 빼곡한 일정표를 보니 한 달 매출도 기대됩니다. 4,100만 원? 그 정도에 만족합니다. 무더위와 잘 싸웠어요.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문어발식 공사 대신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올린 한 해 매출은 4억 원에 달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수형 씨. 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던 그의 집도 IMF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유소 2개 하고 계셨어요. 아파트에서 좋게 생활하다가 반지하로 들어갔죠. 반지하에 들어가서 그 토굴 같은 데서 살았어요. 그때 배가 고파서 울은 적이 있어요. 네. 서럽더라고요. 그때 그 학교 앞에 있던 700원이었나? 김밥 한 줄이 좀 더 먹고 싶었는데 눈물로만 남은 그날의 상처는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에 그것이 분명히 전투적으로 삶을 대하는 자세가 전투적으로 변하고 이랬던 거는 맞죠. 근데 살아보니 굳이 그렇게 두꺼운 갑옷을 입었어야 하나? 그리고 굳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나갈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며칠 뒤 지은 지 30년이 훌쩍 넘은 한 빌라를 찾았습니다. 결로로 인해서 천장이 썩고 마르고 부패되는 것을 계속 반복이 돼서 천장이 거의 내려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먼저 옥상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방수 페인트가 깨지고 벗겨지며 냉기가 그대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상황. 외부에 직접 노출된 벽이 많은 빌라의 특성상 철저한 단열은 필수인데요. 거실과 방까지 전면 보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깨지고 금이 간 벽과 내려앉은 천장 공사가 포인트. 결로 현상으로 인해 부패한 기존 단열재를 떼어낸 뒤 고정대를 설치해 천장이 내려올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의문의 액체를 뿌려주는데요. 순간 엄청나게 팽창합니다. 다시 봐도 마법 같은 장면. 누구냐 넌? 연질 수성 우레탄 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거품을 쏘면 100배 정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안에 가득 그 공기층을 머물면서 단열이 확실한 효과를 내요. 밀도가 높고 열 전도율이 낮아 날씨에 의해 자극을 많이 받는 꼭대기층 천장 시공의 제격입니다. 오, 훅훅 들어가네? 그럼 이게 굳으면요? 이런 연질폼이라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인테리어를 위해 울퉁불퉁한 면을 평평하게 깎아내는데요. 한 가지 더 숨어있는 놀라운 사실. 불을 붙여도 그릇만 생길 뿐 번지지 않습니다. 트럼본보다 비싸요? 네, 훨씬 비싸요. 한 두세 배 비싸거든요. 이게 성능이 좋으니까 단열 갤러에 제일 좋은 단열재예요. 아, 그래요? 네. 비싸도? 비싸도 제일 좋으니까 가작이 없고. 최고의 단열을 위해서라면 투자와 실험을 아끼지 않는 갑부. 아낌없이 몸을 던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비벼서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짓내기거든. 무게로 받치려고. 힘은 물론 머리를 써야 하는 직업이었네요. 오, 딱 맞네요. 짜라짜라짠. 짠. 학교 다닐 때 과학을 좀 열심히 할 거야. 몇 점 맞으는데? 화포죠, 화포. CO2, H2O 이런 거 평생 살면서 쓸 일이 있을까 했죠. 참 세상 사는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 문과생이세요? 저 문과생이에요. 저 철학 1등 했어요. 철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치의 오류도 없이 채워지는 천장. 깨끗하게 벽지까지 발라주면 오래되고 낡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새 집이라고 해도 믿겠네요. 집주인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번집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우신가요? 탈바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단열 하나만큼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녁에 전화 드릴 때 우선 쉬셔야 만족도가 높은 만큼 수영실을 찾는 고객들은 점점 늘어갑니다. 언제든지 문제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AS 7년 동안 다 해드리니까요. 아니, AS가 7년이나 된다고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30년 된 빌라 꼭대기층의 전체 리모델링 비용은 1,550만 원. 다른 건 몰라도 AS 때문에 창피하지는 말자. 어디든 뭐 공사해 놓으면 다 가요. 지금 AS가 몇 년까지 가능하세요? 뭐 보통 7중 단열 같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 10년? 네. 무상으로? 무상 7년, 유상 3년. 과거 AS 요청에 하던 일도 제쳐두고 한달음에 달려간 수영 씨. 여긴 저희가 공사한 면이 아니라서 AS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전문가답게 견적을 잘 봤어야지. 여기도 필 걸 몰랐어요? 직접 공사를 하지 않은 장소부터 결로가 아닌 다양한 원인까지 황당한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건에 곰팡이가 피면서 우리 공사한 곳에 옮겨 붙는 경우, 나중에 샤시를 가르세요라고 얘기를 한 집도 있는데 이제 무시하고 샤시 안 가는 경우. 일단 그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짐을 다 끄집어내고 기존에 있던 단열재들을 다 뜯기 시작했어요. 봐라, 외벽 크랙에서 생긴 문제지 않느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다 보니 입소문이 날로 퍼져갔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고 정말 고마워요.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회사 이름을 거의 10년 넘게 쓰고 있잖아요. 자부심 있게 이 브랜드를 키워왔는데 회피하고 그걸로 인해서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AS를 통해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열 전도에 의해 찬 공기가 급격히 몰리며 시공한 벽과 붙어있는 다른 면에 한 뼘 정도 곰팡이가 자주 피었는데요. 디귿자 모양으로 단열재를 감싸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가 10년도 안 돼서 흔들려. 문제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저희 제품이 원래 수명이 이렇게까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번 물고 팔고 끝. 네. 뭐 니네가 썼는데, 니네가 그걸 먹었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지라고 그래. 뭐 그런 마인드면 그냥 동네에서 장사해야죠.
책임감 있는 마인드로 어디든 달려가는 갑부. 이번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페인트 좀 들떠 있다고요? AS 요청에 고객의 집을 방문한 건데요.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합니다. 물 새는 징조가 보이는데 저 보시면 크랙이 장크랙도 많고 딱 터져 있잖아요, 크게. 네네. 거기에서 그러지 않을까 예상하니까 일단은 한번 떼어놓고 앞으로 상황을 좀 보고 제가 다시 재방문을 해드릴게요. 이게 외벽 문제인데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해드릴게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온 김에 해드릴게요. 갈라진 외벽 틈새에 빗물이 스며들어 발생한 문제. 실리콘을 발라 응급처치를 한 뒤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피해를 보는 건 고객이 피해를 보시잖아요. 오래된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 만큼 해결 방안과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페인트 들뜬 거는 다 걷어냈어요. 싹싹 긁어가지고. 해주시려고 그냥 말로는 그랬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진짜 정말로 해주시면 관련된 문제가 아니어도 그냥 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날 오후 화나는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난데없이 유리창을 깨부수는 수영 씨. 철거 한두 번 해봐. 부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무자비하게 창문을 깨부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전기톱까지 동원. 창틀을 기둥째 뽑아내는데요. 커다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확장 단열 공사를 하는 거고요. 확장 단열 공사를 해서 기존의 발코니 부분을 더 넓게 사용하는 거죠. 아, 발코니 확장을 위해 기초 작업 중이었군요. 중앙대관이 지나가면서 열을 바깥에 쭉 냉기를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결로 형성이 생겨요. 네, 바싹 붙일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확장 공사해놓고 곡통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기존 샤시를 뜯어내지 않고 다시 붙였을 때 문제점. 그래서 누수가 새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확장의 기본은 단열이니까 그 확장을 아예 인테리어 회사에다가 맡기지 않고 단열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아예 확장까지 맡기는 거죠. 오랜 고민 끝에 확장을 결심한 주부. 부작용이 우려돼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딸이 이제 크니까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 방이 좁아서. 공사한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사후 관리 위주도 좀 많이 봤는데 제일 좀 꼼꼼하게 하자나 이런 게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선택하게 됐어요. 아래층이 확장을 하지 않은 경우 밑으로 열을 빼앗길 우려가 큰데요. 바닥에 단열재를 깐 뒤 최대한 벽과 밀착시켜 보일러 배관을 연장해 줍니다. 확장 공사 원칙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단열.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단열이죠. 방과 경계가 지지 않도록 시멘트를 채워주면 1차 공정이 끝이 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길거리에 펼쳐지는 음식. 오늘 메뉴는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물냉면입니다. 중국집이 90%. 겨울에요? 겨울에도 이렇게 먹어요? 나쁘지 않아요. 맛있죠. 이틀 전에도 메뉴만 바뀌었을 뿐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비가 오는 날엔 아파트 복도에서 어느덧 10년째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손님들이 싫어해. 그 눈빛이 싫어. 그냥 시켜 먹는 게 나은 거야. 옆에 앉은 손님도 아니고 뒤에 앉은 손님이 자리를 딴 데 가서 앉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민망하지.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도 싫을 것 같아. 식사를 마치고 달려간 곳은 한 창호 공장. 안녕하세요. 검은 같은 거? 지금 유리 감봉 몇 밀리까지 나와요? 이거 몇 심이에요? 28mm 이상은 없어요? 그의 깐깐함은 이곳에서도 발동합니다. 피곤하다 그래야 되나? 왜요? 아, 너무 꼼꼼하셔. 고급화를 선언하니까 사장님이 자꾸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사장님만 하니까. 다른 분들은 안 하세요? 아이, 안 하지 누가 해 그걸. 거의 유리값이 2배인데 누가 찾겠어요? 가장 두꺼운 단열 유리를 넣어 특수 제작한 창문만을 사용하고 있다네요. 뭐 로이 쓰시는 분들도 보통 앞에만 로이를 하거든요. 앞창만. 그래서 기창까지. 일반 유리보다 뭐 단열, 뭐 에너지 효율이 한 30%에서 40% 더 좋다고 봐야죠. 내 집을 공사한다는 마음으로 늘 좋은 자재를 찾아다니는 수형 씨.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자재비를 아낀다는 건 공사를 눈 가리고 아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바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게 낫죠.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고객한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다시 힘쓰는 일이 시작됐는데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안 돼. 2,400만 넘어도 안 들어가요. 이거 2,800인 걸 내가 깜빡했어. 몸으로 빼앗는 거지.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혹독한 결과를 불러왔으니 커다란 창틀을 이고 지고 올라가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층까지 올라가요. 다시 시작된 자신과의 싸움. 이제 고지가 눈앞인데요. 턱 밑까지 차오른 숨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습니다. 소고기 사 먹어야지. 돈 아껴서. 그 소원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덥다. 창틀을 달기 위해 특수 장비까지 동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보다 보람찬 순간이 또 있을까요? 신의 경지다, 신의 경지. 딱 맞냐? 수평도 정확히 맞춰주는데요.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창호는 정말 이 우풍하고 직결하기 때문에 좀 중요해요. 중요하고 50%? 50%나? 네, 50% 봐야죠. 창호에서 50%를 잃어버리면 반만 공사를 한 거나 다름이 없죠. 방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소음을 막아주는 것도 중요한 만큼 단열 이중창은 필수. 벽면 작업도 신중을 기하는데요. 기존에 쓰던 단열재가 맞나요? 이거는 더 두꺼워요, 단열재가. 확장 공사니까요. 이거 몇 밀이에요? 50mm 확장한 전면보기 때문에 7중 단열로 갈 거고 여기 50mm 한 겹 끝난 다음에 50mm 한 겹이 더 들어가요. 두께뿐 아니라 공정도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요. 이 정도면 한겨울 강추위도 끄떡없겠죠? 직접 외부의 영향을 받는 창가 벽은 열 반사 단열재까지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갑자기 계단을 뛰어오르는 수형 씨. 안전장비까지 착용하고 옥상엔 무슨 일이죠? 여기. 야, 어떻게 난간도 없냐. 많아요, 이 정도. 이 정도면 양반이죠, 뭐. 제가 모든 작업자들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내가 다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못 하겠더라고. 급기야 주랭랑까지. 어디가? 좀 일로 좀 나와야죠. 사나이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이 집이 샤시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가 샌다니까 혹시 실금 있는지 좀 봐주시고.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단열은 필수입니다. 문제가 따서 23인가 4인가 무슨 계기로? 월 300 준다고. 월 300 준다 그래서. 안 무서워요? 네. 하려면 하죠. 저기 일하는 친구 중에 고소공포증도 있어요. 먹고 살려면 다 해요. 안전하게 네. 조심하세요. 20층의 아찔한 높이. 밧줄에 의지한 채 조심스레 위치를 확인하며 작업 현장으로 향합니다. 벽면에 금이 가거나 콘크리트 상태가 불안정한 곳을 실리콘으로 단단하게 붙여주는 것이 미션. 면 작업하는 거 이제 실리콘이랑 잘 달라붙은 게 위에 먼지가 있으니까 털어내도 남아 있거든요. 수형 씨도 진행 과정을 빠짐없이 챙깁니다. 다 갈라졌지? 하부가 다 터졌지? 하부가 다 터져 보여. 여기 백화현상이 잔뜩 있잖아. 이거 좀 꼼꼼하게 해주세요. 균열이 생긴 곳을 따라 오랜 시간 빗물이 흐르며 하얗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자의 집만 유독 심각한 상태. 실리콘으로 벌어진 부위를 단단히 메워줍니다. 공중에서도 꽤나 여유로운 모습의 작업자. 요리조리 이동도 자유자재입니다. 저 친구만큼 꼼꼼하게 하는 친구가 없어서. 갑부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꼼꼼하게 마무리된 외부 작업. 빈틈 하나 찾아볼 수 없네요. 그 사이 일주일에 거쳐 진행된 발코니 확장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운동장만큼이나 확 넓어진 크기. 커다란 창은 방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집주인도 만족하는 눈치입니다. 원래 있었던 벽같이 내구성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방 사이즈의 반 정도가 더 나왔어요, 공간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좋아하죠. 이제 비용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단열 공사하게 되면 난방비로도 다 세이브됩니다. 발코니 확장으로 올린 매출은 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아이들과 정원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수형 씨. 큰딸 나윤이도 고사리 손을 보탭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건강한 걸 먹이고 싶었어요. 적포도, 적포도, 연아, 자. 쌍둥이 딸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라면 농사의 수고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철 따라 싱싱한 과일에 채소까지 없는 게 없는데요. 잘 익은 블루베리도 바로 따먹을 수 있으니 마트에 갈 필요가 없겠네요. 눈 좋으라고 블루베리를 많이 심었어요. 눈이 좀 불편해서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은 다 다녀봤는데 막 울고 나오고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급성 폐렴 증세를 보이며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나윤이.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니까 그 아이가 그 인큐베이터에 이게 사지를 다 묶어놨더라고. 묶여있는 동안에
한 곳만 계속 이제 봐야 되고 이러니까 애가 사시가 있는 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난 그냥 애가 그때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딸이 아픈 게 자신 때문은 아닌지 수영 씨는 늘 마음이 쓰이는데요. 이젠 건강하게 잘 자라렴. 나연이 들어와봐. 집 근처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자, 발 깨끗한 신발 신으셨죠? 철저한 위생관리 속에 공개된 곳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장.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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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짓는 모든 농산물은 다 애들 먹이려고 한 거예요. 이제 연습을 다 끝내고 전문적으로 농장을 임대를 해서 이제 하고 있죠. 한 달에 한 200-300 벌이 하죠. 네. 취미로 시작한 일이 쏠쏠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데요. 아이들에게 늘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작은 바람에서 시작된 일. 안전하고 깨끗한 집 만들기를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빠라는 이름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병처럼 꼼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집착이 없으면 이 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곰팡이를 열심히 좀 제거를 해달라. 그 다음에 곰팡이를 안 피게 해달라. 그냥 뭐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냥 그 집요함이 있어서 연구하고 돌아다니고 집요함은 원동력이고 또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결벽에 가까운 꼼꼼함을 무기로 곰팡이라는 한 분야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수형 씨. 이런 이유 있는 집착이 그를 서민갑부로 만든 열쇠가 됐습니다. 범상치 않은 제야의 고수가 떴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대박의 기운.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저는 티소믈리입니다. 특별한 맛으로 일대를 평정했다. 갑부가 선사하는 차 한 잔의 기적. 향긋하고 되게 신선했어요. 차 마시는 남자 진평 씨의 성공 스토리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